안녕하십니까. 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. 오늘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회사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. 자신감, 자존감 높이는 방법,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. 실질적인 효과가 없습니다. 제가 오늘 회사에서 확실하게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배우면 할 수 있다. 이런 이야기입니다. 처음에 이제 신입사원들이 들어와서 퇴사를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. 최근에는 이제 퇴사율이 전체 우리 신입사원들 작년 퇴사율이 거의 48.5%니까 50%가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.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근데 이제 외식업 하는 데 있어서는 퇴직률이 275%입니다. 그러니까 100명이 입사하면은 275명이 퇴사하는 겁니다. 그럼 뭐 일반적으로 외식업체는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한 3, 4개월 만에 계속 사람들이 회전이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퇴직률이 아주 높습니다. 그래,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연구를 해봤습니다.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이것은 자신감, 자존감 높이는 것도 연구를 해봤고 많이 해봤지만은 그것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었습니다. 어떻게 하면은 퇴직률을 낮출 수 있을까? 그러면 왜 퇴직하는 이유가 뭔지를 찾아봤습니다. 찾아보니까 3개월 안에 퇴직을 대부분 하는 겁니다. 3개월을 넘기면은 좀 장기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. 왜 그럴까 보니까 처음에 고객 앞에 서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. 버벅거리는 겁니다. 버벅거리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은 너무 무참스러운 겁니다. 그래서 그걸 못 견디는 겁니다. 그래서 퇴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구체적인 행동을 가르쳤습니다.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가르쳤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, 그러니까 다른 건 가르치지 마라. 행동만. 그러니까 뭐 응대 마인드도 약간 가르치지만은 그 교육의 전체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가르쳤더니 퇴직률이 50%로 줄었습니다. 제가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점장이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해서 쭉 그 스텝 사원부터 해가지고 올라와서 점장이 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근데 이제 가장 좀 최연소로 점장 된 친구한테 이제 제가 물었습니다.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했더니 자기 신입사원 시절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처음에 입사를 한 첫날이었습니다. 그 선배한테 엄청나게 야단을 맞았답니다. 뭐 어떤 건가 하면은 선배가 이제 고객이 갑자기 왔습니다. 그래서 홀에서 고객한테 물을 가져다 줘라 이렇게 했습니다. 근데 처음에 와서 고객한테 물을 가져다 줄 줄을 모르는 겁니다. 어리버리한 거죠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자기 집 같으면은 집에 뭐 가서 냉장고에서 물 꺼내 가지고 물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여기는 이 새로운 직장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. 물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고 가져다 주는 방법도 모르는 겁니다. 배워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선배가 바쁜데 물을 못 가져다 주니까 아니 이상한 게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저리 비켜 하면서 이제 선배가 해버렸던 겁니다. 그때 이제 그 점장이 있었습니다. 그 점장이 오더니 누구 이름 부르면서 누구가 아직 그 물 가져다 주는 것을 안 배웠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.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. 여기 사이드 스테이션에 가서 사이드 스테이션도 모르는 거죠. 사이드 스테이션이라는 것은 주방이 머니까 홀 안에 이렇게 간이로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데를 사이드 스테이션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. 그래서 사이드 스테이션에 가서 홀에 가깝죠. 고객이 오면은 거기서 뭡니까? 정수기가 있으니까 정수기에다가 컵을 가지고 물을 받아서 트레이에다가 받쳐 가지고 고객 앞에 가서 이렇게 또 놓으면 된다. 이렇게 점장이 한번 가르쳐 주는 겁니다. 누가 이것을 아직 안 배웠구나. 그러면서 가르쳐 주니까 자기가 금방 할 수 있었던 겁니다.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. 제가 이제 많은 신입사원들도 봤습니다. 그 신입사원들한테 자신감, 자존감, 뭐 어떤 마인드를 가져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됩니다. 처음에는 할 줄 알아야 됩니다. 행동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. 처음에
그 행동은 사실은 뭐 자신감, 자존감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. 그러나 그런 것을 자기가 못할 때, 신입사원들은 자기가 못 배워서, 안 배워서 못한다고 생각 안 하고, 아, 내 스스로가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.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. 그렇게 아니냐 하더라도 선배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줍니다. 그게 큰 문제입니다.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. 배우면 할 수 있는데, 그런데 문제는 이걸 이제 좋은 그 선배를 만나면은 일일이 가르쳐 줍니다. 당연히 가르쳐 줘야 되죠.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,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크게 문제가 뭔가 하면은 다 바쁩니다. 선배도 바쁘고, 지금은 막 인력도 최소한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바쁜 겁니다. 그래서 후배가 와도 제대로 가르쳐 줄 시간들이 없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후배들은 막 너무 힘든 겁니다. 그래서 방목 교육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. 방목하고 매뉴얼 하나 주고 그냥 공부해라, 자습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겁니다. 자, 가르쳐야 저는 이제 제 그 신입사원 때도 저도 많이 배울 기회가 참 적었습니다. 옛날에 우리 과장님은 제가 이제 뭘 질문하면은 저한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. 순돌이가 짙네요. 그래서 예, 막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 없고 야단을 치고 뭐 그러니까 제가 도저히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선배한테 옆에 있는 대리들한테 가서 물었습니다. 아, 우리 과장님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신 거냐? 그래서 제가 선배들한테 많이 찾아가서 많이 물었습니다. 그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. 선배한테 물으니까 다음에는 일이 없더라도 선배한테 가서 물으면 선배들이 막 자기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줬습니다. 가르쳐 줬죠. 근데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요즘 여러 가지 선배들 그 고참들은 자기 이야기 하기 좋아합니다. 그래서 가서 질문하면은 선배들이 또 가르쳐 줍니다. 그걸 잘 들으면은 그 요령들을 이렇게 배우면은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. 자, 첫 번째는 내가 배우면은 할 수 있다. 내가 못 배워서 안 배워서 못 하는구나. 이렇게 느껴야 됩니다. 그래서 빨리 그 행동들을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. 그 행동들은 사실 크게 어렵지도 않습니다. 처음에 왔을 때는 신입사원 때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 첫 번째입니다. 내가 안 배워서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배우면 할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내가 배우는 겁니다. 배우는 것은 행동 위주로 배워가지고 기본적인 것들을 하면 됩니다. 자, 그 사례를 또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. 이게 실제로 그러면 서비스업에서만 해당이 되느냐? 아닙니다. 저기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. 2017년도, 18년도 그 즈음에 박사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? 박사가 7,000명이었습니다. 큰 회사죠. 그러니까 박사도 많았죠. 근데 박사 7,000명이 있으니까 아주 똑똑한 박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. 뭐 해외에서 공부한 박사도 있고. 그 박사들이 처음에 와서 기본적인 것을 못합니다. 뭘 못하느냐? 복사를 못합니다. 가서 이제 자기가 복사를 해야 됩니다. 처음에 박사라도 다 자기들이 신입이니까 자기들이 다 해야 됩니다. 근데 복사기 앞에 가서 자기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멍하니 있는 겁니다. 그때 이제 고졸 여사원이 와가지고 탁 도와줍니다. 이렇게 해서 착착 하면서 가르쳐 줍니다. 그 고졸 여사원들은 뭐 삼성에 입사할 정도면 아주 똑똑한 친구들이죠. 그러니까 자기 어려울 때 그 도와주는 그 고졸 여사원이 그 뒤에 자꾸 쳐다봤어요. 자기는 선배들한테 막 야단 맞고 어리버리한데 그 여사원은 너무 똑똑하고 막 당찬 겁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박사가 나는 여성과 결혼하는 게 내 평생 소원이다 해서 막 따라다니다가 결국 결혼에 성공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도 이야기 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박사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사람이라도 처음에 가서는 기본적인 행동들은 조금 배워야 됩니다. 자, 두 번째입니다. 두 번째는 그것을 자기가 같이 대화할 사람이 필요합니다. 여기서 대화라는 것은 욕입니다. 욕을 상사를 같이 욕할 그럴 동료가 필요합니다. 친구가 필요합니다. 자, 이 이야기는 오해하지 않고 들으셔야 됩니다. 제가 다 이것은 체험으로 배우고 검증된 이야기들입니다. 회사에서 제가 교육을 갔습니다. 교육을 갔더니 이런 단어를 배웠습니다. Be loyal to the absent. Be loyal to the absent. The absent.
더 플러스 형용사 PP. absent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.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 복수지요. 없는 사람들에게 be loyal. 충실하라. 그러니까 사람 없는 데서 뒷담화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. be loyal to the absent. 제가 그 말을 듣고 감동을 해가지고 제가 과장 때인데 그거를 막 열심히 외웠습니다. be loyal to the absent. be loyal to the absent.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정말 뒷담화 안 해야 되겠다. 그때 뒷담화 조금씩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생각해가지고 같이 이래 동료들하고 모였습니다. 저녁 시간에. 그래서 제가 다른 때하고 비슷하게 또 상사 좀 뒷담화하고 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 하지 말자.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엄청 화를 내면서 저를 막 거의 때리려고 하는 겁니다. 이 부분에서 제가 너무 심하게 이 사람들이 그러길래 왜 그럴까 그 뒤에 계속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. 이 상사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. 직장 생활 하면서 이 사람들은 뭘 하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걸 하는 겁니다. 제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 있잖아요. 상사한테 야단 맞으면은 사실은 자기 자존감,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집니다. 자존감에 상처를 입습니다. 그게 또 상사가 하는 말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막 직장생활 너무 지치고 힘듭니다. 그러다가 막 그 회사도 그만두게 되고 또 심지어는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동료들하고 모여서 상사를 욕하는 것은 상사를 욕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. 그건 뭐냐 하면은 내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은 아니다. 내가 그렇게 그 정도로 내가 참 바보는 아니다. 그래서 스스로를 좀 이렇게 위로하는 겁니다. 스스로.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동조를 해주고 좀 그런 건데, 그래서 이제 뒷담화하는 것도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. 자기 스스로를 자존감을 지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가 있고, 너무 심하게 상사를 욕하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겠죠. 그걸 구분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. 예. 자, 세 번째입니다. 두 번째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자존감이 없을 때는 동료들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날 직장에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 내가 마음에 상처 입었던 것을 좀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그게 꼭 상사를 나쁘게 욕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죠. 내가 그 정도는 아니고 내 변명도 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거기 오해가 있었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.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되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올라가고 또 그 자존감이 또 충만해지고 자신감이 충만해지니까 그런 것들은 없어집니다. 자기 효능감이지 않습니까? 결국은 자신감이라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. 자존감은 스스로를 존중하는 거고,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자기가 하나하나씩 성공 경험들을 만들어 가면서 그런 것들이 채워지는 겁니다. 없어집니다. 나중에는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. 자,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각각은 다음 기회에 조금씩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. 세 번째는 회사 안에서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됩니다.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 편이 될 사람들을 좀 만들어야 됩니다. 그래서 내 편을 들어줘야 됩니다. 직장 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.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이제 몇몇 사람들이 필요합니다. 첫 번째가 이제 특히 자기 부서의 상사가 자기 편이 돼줘야 됩니다. 그래서 상사한테는 열심히 상사를 보좌하고, 그리고 그러려면은 상사의 강점이 발휘될 수 있도록 상사가 돋보이도록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. 그게 본래 이제 직장 생활이 그런 겁니다. 내가 상사를 서포트 하는 거죠. 서포트 해가지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상사가 드러나야 됩니다. 그래서 나는 뒤로 이렇게 좀 물러나 있고 상사를 서포트 해가지고 상사가 드러나면 상사가 박수 받도록, 그러면 상사가 나에 대해서 또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. 그렇게 하면서 함께 가는 거죠. 그래서 그러면서 상사가 저 친구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. 믿을 수 있는 사람. 그렇게 해서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됩니다. 그게 직장을 넘어서서도 그 상사하고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런 정도로 만드는 부분들은 아주 중요합니다. 자, 오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직장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내가 행동으로 배우는 겁니다. 내가 아주 기본적인 행동들을 내가 배우는 겁니다. 내가 못 배워서 그렇구나. 그러면은
내가 못 배웠으면은 선배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고, 또 안 되면은, 정 안 되면은 지켜보면 됩니다. 관찰하면서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관찰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가를 보고 또 거기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. 하여간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내 자신한테 자괴감을 가지지 말고, 내가 이것을 안 배워서 못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, 무조건 내가 어떤 것을 못하게 되고 야단을 맞거나 그래 되면은, 아, 내가 이것을 안 배워서 못하는구나. 자, 여러분 같이 마음속으로 해보겠습니다. 안 배워서 못하는 거다. 안 배워서 못하는 거지.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. 자, 두 번째는 함께 자기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동료들이 있어야 됩니다. 그 동료들하고 그런 것들을 좀 풀어주면서 같이 그것을 푸는 사람이 필요합니다. 세 번째는 자기 상사나 아니면 그 유관부서 사람이라든지 주로 선배들 쪽에서 자기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야 됩니다. 그렇게 하면은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때, 어려울 때 가서 상의하고 상담하고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. 그런 제가 직장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